중하. 오늘은 한자의 구성 요소와 한자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해라는 모양의 글자는 일이라는 소리로 읽으며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자는 형, 의 3요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필액은 한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붓을 대기 시작해서 붓을 멈출 때까지가 하나의 필액이 됩니다. 필액은 그 종류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필액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은 가로획을 나타내고 큰 대자를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수는 세로획을 나타내고 열십을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점은 점으로 된 획을 나타내고 주인 주자의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별은 왼쪽으로 삐친 것을 말하고 사람인을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날은 우로 삐침을 뜻하고 8팔을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절은 꺾는다는 뜻으로 입구를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재는 위로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땅지자를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구는 갈고리 구로 달월자를 쓸 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편방은 왼쪽 획인 편과 오른쪽 획인 방을 이르는 말로 한자의 좌우, 상하, 안팎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편방 중에 일부가 부수가 되고 부수 위치에 따라 변, 방, 머리관, 발각, 엄수, 받침요, 몽구 등의 명칭이 있습니다. 부수는 한자를 분류하거나 자전에서 검색할 때 기준이 되는 글자입니다. 후한시대 허신이 부수를 최초로 제정할 때에는 540개였으나 현재는 몇 차례 변화 과정을 거쳐 214개의 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만들 때 공통 요소를 가진 글자들끼리 모아 배열을 했는데 그 공통되는 부분을 부라고 하고 그 부의 대표 글자를 부수라고 합니다. 한자의 필수는 글자를 쓸 때 필액을 긋는 선우 순서를 말하는데요. 한자를 쓸 때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획을 먼저 쓰고 세로획을 씁니다. 열십자의 필순입니다. 두 번째, 왼쪽 삐침을 먼저 쓰고 우로 삐침을 씁니다. 사람인자의 필순입니다.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꽃 화자의 필순입니다. 네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도달할 도자의 필순입니다. 다섯 번째, 글자가 좌우 대칭일 경우 가운데 획을 먼저 쓰고 좌우 부분을 써줍니다. 물수자의 필순입니다. 여섯 번째, 에워싼 형태의 한자는 경과 안을 먼저 쓰고 닫는 필액을 마지막에 써줍니다. 구들고자의 필순입니다. 일곱 번째, 바깥 획을 먼저 쓰고 안쪽 획을 씁니다. 병병자의 필순입니다. 여기서 쌀포, 멀경, 병들어 기댈력 등이 들어간 한자도 바깥 획을 먼저 쓰고 안쪽 획을 써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받침과 입 벌릴 감은 마지막에 씁니다. 이 저의 필순입니다. 상자함의 필순입니다. 다음은 한자의 형성 원리입니다. 후한시대 허신의 저서 설문해자에는 당시 사용된 한자 9353자의 뜻풀이와 글자의 성립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분류법을 육서라고 합니다.
육서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형은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해를 보고 날일자를 만들었는데 이처럼 상형자에는 하늘과 관련된 현상, 지리, 인체, 동식물, 직기 등을 나타낸 글자가 많습니다. 지사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징적인 기호를 더해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목자의 끝에 가로획을 추가하여 끝말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 나무 목자의 밑에 가로획을 추가하여 나무의 뿌리는 근본이라고 하여 근본본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회의는 뜻과 뜻의 결합으로 글자의 의미를 합쳐서 만든 글자를 말합니다. 눈이 부시게 빛나는 해와 반짝반짝 빛나는 달의 의미를 합쳐서 밝을명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형성은 뜻과 소리의 결합으로 뜻을 나타내는 형부와 소리를 나타내는 성부를 결합한 글자를 말합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풀을 청해 뜻을 나타내는 물, 해, 곤충, 말씀, 사람, 마음, 눈목 이 결합을 하면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다양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요. 뜻을 나타내는 물 숫자에 소리를 나타내는 풀을 청자를 결합하면 맑을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물수가 한자의 왼쪽에서 편방이 되면 삼수변자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날일자에 소리를 나타내는 풀을 청자를 결합하면 길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전주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관련 있는 다른 뜻으로 돌려 쓰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풍류악이라는 한자는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즐길락이라는 글자와 좋아할요라는 글자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차는 한자 본래의 뜻에 관계없이 의미나 모양을 빌려 쓴 글자를 말하는데요. 주로 의성어, 의태어, 외래어 표기에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인디아를 나타내기 위해 도장인자와 법도도의 음을 가차하여 인, 뚜 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달러를 나타내기 위해 안일불의 모양을 가차하여 후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자의 변청 과정입니다. 한자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에 황제의 사관이었던 창일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글자의 변청 과정을 보면 각골문, 금문, 대전, 소전, 예서, 초서, 해서, 행서, 간체자의 순서로 변천해 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자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해서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해서체마저도 획수가 많고 모양이 복잡하다고 여겨 필액을 줄여서 쓴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자의 변청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각골문입니다. 은나라에서 사용된 문자로 은나라의 남은 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은허 문자라고도 합니다. 거북의 뱃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새긴 글자를 각골문이라고 하는데 주로 왕실에서 전쟁에서 이길지 풍년이 들지 등 중요한 일에 대해 점을 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골문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형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문입니다.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사용된 문자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총동을 금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청동기에 주조하거나 새긴 글자를 금문이라고 합니다. 금문의 특징은 글자의 형태가 각골문에 비해 더 정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은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된 문자로 금문으로부터 파생된 자체입니다. 대전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사용된 글자로 소전의 전신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석고문이 유일합니다. 네 번째, 소전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진나라에서 사용된 문자입니다. 진시황이 당시 승상이었던 이사에게 그 전에 흩어졌던 복잡하고 불편한 문자를 통일시킬 것을 명령했고 이 문자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소전입니다. 다섯 번째, 예서는 진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사용된 문자로 소전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한 서체입니다. 하급관리인 예인들이 기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문자인데요. 예서의 특징은 상형성이 거의 사라지고 부어성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초서는 예서, 해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된 문자로 필액을 생략하여 곡선 위주로 빨리 쓰는 흘림체입니다. 초서는 글자가 간략하고 자유로우나 이해하기 난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서체는 위진 이후로 통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규범적인 자체로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여기서 해는 모범적이고 표준적이라는 의미로 해서체를 정자체라고도 합니다. 해서의 가장 큰 특징은 1.1획을 정확히 독립시켰었다는 것이고 정방형의 형태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서는 초서와 해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용된 문자로 초서와 해서의 중간쯤에 있는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서의 특징은 해서를 흘려 쓴 것이지만 글자의 모양에 규칙이 있어 식별이 쉽고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는 문자로 복잡한 한자를 간단히 줄여서 쓰는 글자라고 해서 간체자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예전부터 사용해온 한자를 번잡하다는 뜻의 글자라 하여 번체자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즉, 문맹태치를 위해 실시한 중국의 문자 개혁에 따라 자형을 간략하게 고친 간체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어 시간에 학습할 한자가 바로 이 간체자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자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에도 한자로 이루어진 글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말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자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체자의 간화 원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